네, 토마토 모닝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간밤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대 지수 모두 다 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FOMC가 이제 이틀 동안 열리는데 이걸 이제 좀 보고 가자는 어떤 관망세 그리고 약간은 좀 소극적인 매매들 때문에 지수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경제 지표들도 좀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예상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었습니다. 장이 마감되고 나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나 순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당 순이익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애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국 쪽에 매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전체적으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도 증시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고요. 중국만 소폭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우리 증시도 역시 같이 양대지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저희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미국 현지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하락세로 마감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적극적인 매매는 좀 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와 내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FOMC 결과를 보고 가자는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예상을 믿던 경제 지표들이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이번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지만 투자자들은 자넷 옐렌 연준 의장이 성명서를 통해 다음 인상 시기에 대한 힌트를 줄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증시에는 부담이었는데요. 먼저 상무부의 9월 내구재 주문이 항공 부분의 주문 감소로 인해 전달보다 1.2%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금융정보 업체 마켓의 10월 서비스 PMI가 전달보다 하락한 54.4를 기록해 올 1월 이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예상치였던 55.5를 하회했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97.6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102.9를 믿던 것이 올 연말 미국 경제에 대한 위축 우려를 키웠습니다. 업종별로는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제약업체 머크와 파이저의 실적 개선으로 이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일제히 상승한 것을 비롯해 의료업종 전반이 상승했던 반면 국제 원유 가격의 2% 가까운 하락으로 인해 에너지 업종이 하락했고 금융, 운송, 제조, 항공, 자동차, 통신, 건설 등이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2.02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감 상황 좀 체크를 했고요. 증시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이제 2년 예산안 그리고 부채 한도 증액 이런 부분에 좀 합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미 정치권이 부채 한도 증액 문제에 잠정 합의를 이뤄낸 데 따라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2016년 회계 예산은 500억 달러, 2017년도 회계 예산은 300억 달러 등 2년간 총 800억 달러가 증액이 될 예정이며 증액된 예산은 국방 예산과 비국방 예산에 균등하게 배분이 되며 증액 금액은 미국 노인의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의 장애급여 삭감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유 판매 등을 통해 충당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애플이 2, 4분기 예상을 8센트 웃돈 주당 1달러 96센트 순이익과 515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한 데 따라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1.8%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SNS 업체 트위터는 예상을 5센트 웃돈 주당 10센트의 순이익과 예상에 부합한 5억 6,9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사용자 수가 320만 명에 그치고 다음 분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현재 주가는 11%의 급락세입니다. 미국 2위의 약국 업체인 월그린스가 3위 업체 라이트에이드 인수를 위해 최종 합성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로 라이트에이드가 42% 폭등했고 월그린스는 6%가 상승했는데요. 인수 가격은 약 107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1997년부터 24년형 모델 1,400만 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힌 제너럴 모터스가 2% 하락했고
중국의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지난 분기 예상을 3센트 상회한 주당 57센트의 순이익과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34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4% 상승했으며, 증권사 바클레이스가 마카오 지역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다는 뉴스로 카지노 업체 라스베가스 샌즈는 2.5%의 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애플페이와 안드로이드페이 등에 대항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과 손잡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체이스페이를 내년 초에 런칭한다고 밝힌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0.4%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살펴봤고요. 경제 지표들과 이제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발표되는 경제 일정들이 모두 다 경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예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가격 지수만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S&P와 케이스실러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가 상승해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도시별로는 샌프란시스코와 덴버가 10.7% 상승했고, 포틀랜드는 9.4%가 상승해 미국 내 도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20개 도시 중 15개 도시의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며, S&P 측은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4에서 5%의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와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FOMC의 금리 결정과 성명서가 발표되고, 에트나, 헐시푸드, 월그린스, 웨스턴 디지털, 고프로, 오토네이션, 피아트 크라이슬러, 엠젠, 테소로, 그리고 힐튼 호텔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경제 지표들이 예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FOMC 이전에 약간 좀 소극적인 장세를 보여줬던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자,